전 5년은 기억력으로 쓴 겁니다. 그 한자, 그러니까 글자를 해득한 것으로는 85년간 이 양반이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연세대학에서 이걸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근데 66년 병인 양요가 일어나는 해에 이 양반 일기에 다음과 같이 있어요. 양선이 또 충청도 해미에 와서 교역하기를 청하여 허락하였더니 강화도 연미정 아래로 와서 정박하였다. 문정관 방설이라는 사람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했다. 천하 만국에서 팔기를 하지 않음이 없으니 우리나라가 하고자 한도 이와 같다. 마땅히 동지사가 중국에 가는 편에 자문을 보내어 대국 청나라에 청하고 3개월 뒤에 회답한 자문을 보고서야 그때 통상도 자기 마음대로 못했어요. 가서 저 북경에다가 보고하고 그래 해도 좋다. 그럼 그때 와서 하겠다 이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였어요. 1866년이. 그러니까 문 꼭 닫고 중국만 쳐다보고 이런 또 일본은 깔보고 이런 시대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 골고루 정말 지낸 이 정원영 대감이 바로 이 1866년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일기에 남겼습니다. 상징적으로 당시에 높은 분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세계에 대해 개방해야 한다. 그래서 이 박사는 뭐라 했는 거니? 우리는 세계와 반드시 교류해야 된다. 정원영 대감 시대는 다 지나간 거예요. 계속 동상의 압박이 그냥 물밀듯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막겠느냐. 지리상의 발견 이래 서세 동점 수단의 핵심은 선교와 통상이에요. 이 박사는 통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에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이제 박사를 받았는데 그 옆에 프린스턴 신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학위 목적은 아니지만 기독교 강의죠. 뭐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선교와 통상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거예요. 둘 다 공부를 했으니 시대에 맞춰서. 근데 개인적으로 이 양반은 안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이런 걸 실천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고 스스로가 일당 100 사람이 할 걸 혼자 이렇게 한 겁니다. 영어도 혼자 그냥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고 한문은 그 전에 뭐 최고 수준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불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일본 말은 자습으로 공부했다고 그러고 근데 문헌에 보면 간간히 불어도 할 줄 말은 모르지만 읽을 줄 알았다 뭐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최소한 4개국을 혼자 한 거예요. 혼자. 아무도 뭐 자기 동조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외교로 독립을 하냐. 선교 아까 말씀드린 선교 국경이 없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인류가 생각해낸 첫 번째 평화기구 오늘날의 국제연합과 같은 것의 역할을 교회가 했어요. 물론 이교도들하고의 전쟁은 못 막았지만 기독교 내부에서도 뭐 간간히 전쟁이 났지만 그래도 교회가 영적 평화기구였습니다. 이걸 이 박사가 안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독교를 바탕으로 6대 강령이라고 한 건 기독교가 세계 대세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교가 이제 쇠하고 새로운 정신 세계가 필요한 때인데, 그러니까 고려가 망해서 조선이 들어서면서 불교를 유교에 대체했듯이 이제 조선이 망해서 새로운 꽃이 폈는데 이 박사는 고목에서 꽃을 피우려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고대 국가가 다시 현대 국가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정신 세계가 필요한데 그게 유교의 시대는 지나갔고 기독교의 시대다. 그게 선교. 우리나라는 이 선교가 들어온 지 1882년 개신교죠. 물론 그 전에 1780년대 천주교가 들어왔지만 천주교는 박해를 그렇게 받았죠. 100년 동안에. 아까 해미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박해 현장이 거의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 박해 기념 그 천주교당 칠 때
저보고 100만 원 내라서 저도 100만 원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제 이름이 있을 거예요. 있는지. 그렇게 박해를 100년 동안 받다가 1882년 그 전에 84년부터 기독교가 들어와서 지금 130년 만에 아시아 제1의 기독교가 됐죠. 기적이에요. 100년 만에. 더구나 기독교 들어온 지 100년째 되는 해 미국의 그 뉴욕 타임즈인가요? 거기에 났어요. 한국이 기독교 들어와서 100년이 되는 해인데 그 100년 동안의 기독교인 인구 증가를 보건데 장로교의 본산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인구 더하기 미국의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기독교인 더하기 카나다의 장로교 교인 더한 것보다 많더라. 이 100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누가 심어줬느냐? 이승만이 심어준 거예요. 감옥에서 이렇게 정부의 고관들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상재 선생님을 비롯해서 그 사람들을 다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그 안에 감옥에다가 학교도 세우고 성경 학교도 세우고 개종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건국하셨지만 기독교도 건교했다고 할까요? 건교는 많이 이상하죠. 이미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데 선교하는데 앞장선 분이에요. 두 가지 다 중요성을 이 양반이 안 겁니다. 그럼 이 박사는 또 그 조선조를 해보면은 거기 있죠. 통상 전쟁 방해 시장 국경이 없어서 평화다. 그러니까 선교와 통상은 다 평화의 수단이다. 이승만이 태어나던 1875년으로 조선은 미신과 세국의 나라, 중국의 제국이라고 우리 이용훈 교수님이 말씀하셨고 실학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나라가 빈사 상태에 빠졌을 때 이 실학이라는 게 등장을 이제 했는데 박교수와 김옥균 이게 박교수가 가르쳤죠. 사랑방에서 김옥균과 갑신정변 그다음에 김옥균 서재필 이분들이 박교수한테 배웠어요. 그랬는데 서재필 박사하고 이승만 서재필은 사실 박사는 아니에요. 의사지. 근데 딱 들어보니까 서재필 선생과 이승만이 배제학당에서 만나죠. 그러니까 이 조선의 실학의 그 중요한 분들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미신에 대한 서양 선교 의사 러들, 이거 제가 말씀드려요. 러들라는 사람이 조선에 온 게 1907년에 왔다가 그다음에 돌아가서 세계 일주 오다가 돌아가서 1912년에 다시 와요. 그때는 12년이니까 일제가 우리를 병탄한 후입니다. 그 기록을 남겼어요. 얼마나 미신인지 미신을 믿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당시 무서운 병이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요 한 3, 4년 만에 한 번씩 콜레라라든가 이런 질병이 전염병이 돌아요. 막 폭폭 죽어가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조선 인구가 줄어든다는 기록이 이 사람들의 기록에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조선 인구는 이제 없어지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기생충 다 우물물 마시니까 이 전부 어딜 가겠어요. 기생충이 전부 채소밭에 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물물로 스며들어가서 그 우물을 먹으니까 뭐 다 기생충으로 이 뱃속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기생충 그 당시 사진을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해를 왜 듣는 거 보니 얼마나 세상이 그때 바뀌는지를 그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기생충이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구충약이 없으니까. 그러면 말이죠. 기생충이 하나의 사진 보니까요. 먼 혹이 달려요. 이 기생충 컬러니.